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만드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작품을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작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건축에 대한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의 디자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흥미를 끌만한 구성과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다양한 외부 활동이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어야 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인의 작품에도 그림을 구성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행동의 합이 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보통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A4 20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 1장과 20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지를 1장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2장을 목차와 이력으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지금 색이 다른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각각의 프로젝트를 대략 구성하는 방식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크게 5작품 정도로 저는 구성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작품의 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장은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구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몇 개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성 방식이 비슷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A 프로젝트는 모형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다면 B 프로젝트는 단면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대지 분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감히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 SH 공모전과 LH 공모전이 둘 다 수상하게 되었지만 구성 방식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LH 공모전을 수상을 했지만 그 프로젝트를 빼버리고, 설계 수업은 아니었지만 학술적인 방식으로 디자인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디벨롭해서 작품에 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너무 비슷한 것은 과감하게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로와 세로 구성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로로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로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2장을 엮어서 놓고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단순히 가로가 아니라 굉장히 긴 가로의 형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로의 형태가 아니라 더 큰 A3 사이즈의 가로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오른쪽의 방식이 조금 더 편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단면을 만약 구성하게 되면 A4 2장을 합친 사이즈는 이 정도의 단면의 비율로 적절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가로로 굉장히 긴 단면이 아니라면 보통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이것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방식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2장을 같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백을 주는 건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추후
추후에 출력까지 생각한다면 이 여백을 잘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1cm 정도 여백을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1.5cm,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3cm 정도 되는 여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재본을 하면 이 사이 공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백을 1cm만 주면 자신이 만든 다이어그램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각각의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표지를 구성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깔끔한 구성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빼두었습니다.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있으면 그런 표지를 구성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표지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딱 알겠죠. 첫 번째 두 개의 페이지에서는 이력 페이지와 목차 페이지를 보통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력 페이지를 이런 방식으로 두었고요. 만약에 공모전 수상을 했다면 공모전 수상을 한 이력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인턴이나 일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취미생활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면 그런 활동들도 적어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건축가들과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런 포럼에 갔을 때 같이 찍어둔 사진을 이런 이력 페이지에 함께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수상 경력을 적는데 아직 완전히 수상 경력이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우수상 하고 가로를 연 다음 이상 예정으로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상을 수상하지는 않았지만 수상권에 있을 때는 이런 표기 방식을 이용해서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했는지 개인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나열할 때는 연도순, 픽토그램, 건축물의 사이즈, 위치별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이 있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가장 임팩트가 좋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졸전 같은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프로젝트를 보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이 픽토그램을 이용할 때 컬러를 다 사용하는 것이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흑백 톤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공동 작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개인 작업은 1개 이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작업 1개 이상, 공동 작업 1개 이상을 배치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3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5개의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또 중요한 것이 각 프로젝트의 첫 페이지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에 픽토그램을 구성을 하고 위에는 제목을 구성을 하고 아래에는 공동 작업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은 이 구성 방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페이지가 다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저의 전체 페이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페이지에는 똑같이 픽토그램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순서별로 제목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제목을 구성할 때 크기도 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동 작업인지 아니면 어떤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팀 작업이라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주는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는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인 이미지를 전체를 크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 이미지를 반 넣고 반은 그냥 컨셉이나 그런 부분들을 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레이아웃은 이렇게 나눠서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보여줄 때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어그램, 도면, 모형, 3D 표현, 그림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그램이나 3D 이미지가 화려한 색감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품을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표현 방식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은 무엇을 말하는지 명쾌하게 알려주고 중복되는 표현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평균 2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3가지 있고 4가지 이상을 하는 것을 비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의 구성 방식을 본다면 키네틱 파사드에 대한 다이어그램 하나, 그리고 그 외로 이 CES 시스템 프로세스라는 다이어그램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종류의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이어그램이 많긴 하지만 총 3개의 다이어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페이지에 아무리 많아도 3가지 이상의 정보를 넣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고요.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로 넣어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3D 이미지를 이용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다이어그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서는 조금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학술적인 다이어그램을 넣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김중업 건축가의 집을 리모델링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코르비지에와 그리고 김중업 주택을 비교해서 하는 다이어그램을 넣어서 제 나름대로는 학술적인 그런 다이어그램도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처럼 좀 다양한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단순히 프로젝트가 다양하다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건축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다이어그램 방식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면입니다. 도면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층과 배치도의 경우에는 향을 적절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바를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투시도 단면에도 스케일바를 표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스케일바를 표기하기 싫다면 직접 치수를 적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을 표기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도면이 도면답게 보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표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치도나 평면도의 경우 범례를 항상 표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면의 경우 어디 부분을 끊었는지 키맵도 함께 보여주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킨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스케일바로 표현하지 않고 치수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도면의 성격에 맞게 스케일바나 치수로 표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2개의 페이지를 합쳐서 단면도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단면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구성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페이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이어지게 못하고 앞뒤로 만들긴 했습니다. 이런 단면까지 함께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한 페이지에 엮여 있지 않고 2개의 페이지를 오갈 수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형 사진은 명쾌하게 나오는 것이 좋고요. 배경은 검은색으로 지워주고 온전히 모형 사진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서 찍었는데 포토샵으로 배경을 다 날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은 그대로 살리고 배경만 검정색으로 만들어준 그런 표현 방식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 사진은 모형 사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형 사진을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만들어도 그 효과가 굉장히 빛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닛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형을 이용한 다이어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든 모형들이나 스터디한 모형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모아두면 나중에 이렇게 크게 한 페이지를 구성할 때도 좋은 예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런 모형 사진을 두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허세글까지 함께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직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았거나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모형이 아직 그대로 있다면 그런 모형 사진을 잘 찍어두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 장 채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D 이미지입니다. 보통 렌더링한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일러스트로 그린 듯한 이미지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고 보통 메인 페이지를 구성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툴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건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3D 이미지에는 크게 자신이 없다면 3D 이미지보다 스케치나 모형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도 너무 화려한 그래픽에 집착하기보다는 본인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케치를 잘한다면 뒤에 그림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스케치를 했는지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으로 자신의 건축을 잘 표현을 해주면 그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해서 잘 표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나 인턴 생활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활동보다 디자인과 연관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사진 찍기나 그림 그리기, 답사, 여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페이지를 구성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 것을 보고 우아하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메일로 PDF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완성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